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핏 송교환입니다. 오늘은 안장의 각도 조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최초의 그 333 법칙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3은 클릿, 두 번째 3은 안장, 세 번째 3은 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3의 안장인데요. 안장의 각도값이 우선되지는 않아요. 안장의 높이를 먼저 좀 맞춰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높이 값은 그 페달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안장의 높이 값이 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페달링 트레이닝이 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방송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페달링 할 때 이 뒤꿈치에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바닥 각도 값이 그 이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3시 방향이냐 4시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각도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장의 높이는 그 다음 방송에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장의 각도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그 지난 방송에 제가 ASIS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ASIS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ASIS는 골반의 앞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두 부분을 우리가 ASI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러면 PSIS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뭐 구글이든 어디든 PSIS 치면 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PSIS는 뒤쪽에 그 골반뼈 뒤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부위가 PSIS입니다. 제가 갑자기 안장의 각도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ASIS는 알겠는데 PSIS는 또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ASIS와 PSIS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장의 각도값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SIS와 PSIS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방송분에서 그 안장을 그 선택하거나 무릎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할 때 ASIS를 볼 때는 우리가 ASIS를 전면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골반뼈를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바라본 상태에서 ASIS가 어딘지 이제 구분이 지어지시죠. 자, PSIS도 역시나 구분이 지어집니다. 앞뒤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중립, 거의 수평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위치가 있는데요. 보통은 ASIS보다 PSIS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ASIS의 점, PSIS의 점에 각도값이 있겠죠. 이 각도값이 5도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골반이 수평입니다. 또는 중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이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그 ASIS와 PSIS의 각도값이 5도다. 이것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각도가 더 커지는 걸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 각도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반대의 각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SIS와 PSIS를 안장 각도하고 이제 이 연관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그 안장통이 오는 이유를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안장통이 오는 이유는 안장이 잘 안 맞을 때, 특히 그 안장 폭이 잘 안 맞으면 안장통이 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좌골의 너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뾰족 튀어나오는
골반 밑에 뾰족 튀어나온 이 좌골의 너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너비 값이 잘 안 맞거나 또 이 프레임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스템이 너무 길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안장통이 오면 뭡니까? 안장 코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먼저 해보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장통이 온다고 해서 이 안장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피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안장통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안장통이 거의 없냐면요. 이 골반이 이 중립에 위치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ASIS, PSIS가 이렇게 딱 5도 정도 내외에 있는 분들은 안장통이 별로 없습니다. 네, 보통 그래요.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안장통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그 좌골뼈에서 오는 앞통은 우리가 안장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좌골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오는 그 회음부 주변의 신경들이 눌리면서 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안장통이라고 해요. 느낌은 뭐 이렇게 전기가 오는 느낌, 아니면 이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이제 또 뭐 이런 경우는 또 뭐 이렇게 뭐죠? 여기에 닿는 부위가 막 쓸려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또 뭐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심하게 눌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차차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하자면, 결국은 이 ASIS와 PSIS 각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각도가 앞으로 누우면 누울수록 안장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는 게 맞고요. 또 각도가 뒤로 넘어가면 또 뒤로 넘기냐? 그건 아니에요. 뒤로 넘기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요. 이 안장을 뒤로 살짝 넘기는 것은 MTB나 다운힐 자전거인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수평에서 뒤로 살짝, 그러니까 코를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 PSIS, ASIS, PSIS의 각도값이 뒤로 넘어갔다가 얘는 들고 앞으로 넘어가다 앞으로, 이건 아니고 단지 이 ASIS, PSIS 값이 좀 앞으로 숙여지면 얘는 조금 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골반이 앞으로 숙여 있는지 뒤로 숙여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난 중립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자,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자, 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예요. 특징이 있죠. 배가 좀 나오고 엉덩이가 조금 톡 튀어나오는 오리궁둥이의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살짝 누운 경우입니다. 앞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중립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엉덩이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배도 좀 덜 나오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곧게 서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ASI에서 PSI의 중립 정도의 수준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뒤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이거는 약간 좀 퇴행성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고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지만 간혹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안장통보다는 허리 통증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언제죠? 이렇게 샤워하기 전에 한번 측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나의 체형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해당할까?
안장통을 호소하시는 분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전자수평계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수평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 안장의 수평값을 맞추지 않습니까? 또 안장의 모양이 또 이렇게 굴곡져 있는 것도 있고 앞쪽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장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전자수평계를 활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장의 각도는 무조건 일단 기준 각도는 0도입니다. 네, 수평에다가 맞춰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항상 수평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 그런데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 앞으로 기울이는 의자가 편합니까? 뒤로 기울이는 의자가 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불편한 의자죠. 앞으로 기울면 당연히 불편하고 뒤로 기울면 그건 뭐 좀 안락 의자? 뭐 편안하게 잘 때 필요한 의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자는 수평이어야 되는 것처럼 안장도 수평이어야 합니다. 안장도 수평이어야 되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SIS와 PSIS의 각도값이 커져 버리면 골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약간 기울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ASIS, PSIS 값에 의해서 앞으로 몇 도까지 기울이냐면 2도까지 기울여야 됩니다. 자, 2도 이상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2도를 넘기면요, 안장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생겨서요. 이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밀려 나와요. 나도 모르게. 다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오고, 다시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앞으로 밀려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장통도 심각해지지만 그 다음에 오는 핸들에서 오는 손목 통증, 어깨 통증, 그리고 목에서 오는 그 목의 통증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장의 각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SIS와 PSI의 각도에 의해서 앞으로 2도까지만, 자, 뒤로 2도를 기울이려고 할 때는 완전히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케이스가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앞쪽으로 최대 2도까지만 기울여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경우에는 수평에 맞춰줘야 된다. 세 번째 그림인 경우에는 수평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운힐의 경우에 뒤로 살짝 눕혀서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뭘 찾다 보니까 어플이 하나 있던데요. 네, 요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의해서 안장의 각도가 맞춰지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장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각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각도에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안장 각도 값을 맞추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자가 피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만지는 부분이 이제 이 안장인데요. 안장에서도 특히 이제 이 각도 값을 조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각도를 너무 앞으로 숙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뒤로 넘기는 건 사실은 거의 시도해보지 않는 게 좋고요. 수평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의 체형이 완전히 골반 자체가 앞으로 넘어가는 체형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좀 기울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최대 2도까지만, 그것을 넘기면 여기서 미끄러진 현상을 때문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연성은 또 이 앞뒤 간격과도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또 유연성이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굳이 얘를 이렇게 앞으로 축이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유연성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골반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라고 보여지면 앞으로 최대 2도까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장의 각도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